안녕하세요, 랜덤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5가지입니다. 원피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첫 번째, 검은 수염의 적단 선원들의 열매 능력과 쿠잔. 길고 길었던 와노쿠니 대전투가 끝나고 헤어진 최악의 세대 3선장 중 북동쪽으로 향한 트라팔가 로우가 신세계 어느 해역 위너섬 부근에 도달했을 때 검은 수염의 적단은 하트의 적단을 공격합니다. 티츠는 와노쿠니에서 3선장 중 누군가가 여기에 올 거라 생각하여 대기했었는데, 티츠의 목적은 카이도가 가지고 있었던 로드 포네그리프를 복사한 사본뿐만 아니라 로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었는데요. 그리고 로우는 티츠의 공격에 더는 도망갈 곳이 없자 전원이 능력자인 검은 수염의 적단의 약점을 이용해 티츠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건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로우와 티츠의 대결과 함께 검은 수염의 적단 선원들의 능력도 일부 공개됐는데, 증배가 말하길 검은 수염의 적단은 정상결전 이후 능력자 사냥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놈들은 능력자를 죽이고 그 능력을 빼앗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검은 수염의 적단 2번선 선장 시류는 겟코모리아 해적단이었던 압살롬의 투명 열매 능력을 빼앗았었고, 원피스 1062화에서 능력자 사냥을 끝마친 검은 수염의 적단의 초기 멤버의 악마의 열매 능력이 공개됐습니다. 검은 수염의 적단 1번선 선장 지저스 바제스는 챔피언이라는 자신의 이명과 맞게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임 열매를 얻었고, 검은 수염의 적단의 선의이자 9번선 선장 도쿠큐는 병이 걸린 것처럼 보이는 자신의 이미지와 맞게 상대에게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는 능력인 질병 열매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의 애완동물 스트롱거는 말말 열매 환수종 페가수스 열매를 얻어 날 수 있었고, 검은 수염의 적단 저격수이자 3번선 선장 반오거는 자신과 타인을 순간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 저격수에게는 사기적인 워프워프 열매의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 능력자 중에는 얼음 능력을 사용하는 인물도 있었는데, 그 인물은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쿠잔으로, 쿠잔은 반오거와 같이 푸딩을 납치했고 작중에서도 검은 수염의 적단의 선원으로 되어 있어 검은 수염의 적단 선원들의 악마 열매 능력과 검은 수염에게 가담하고 있다고 알려진 쿠잔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원피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두 번째,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의 정체. 와노쿠니를 떠난 밀짚모자 적단은 우연히 최악의 세대 주얼리 보니를 만나 구출한 후 우여곡절 끝에 정부의 섬 에그헤드에 도착합니다. 에그헤드 섬은 천재과학자 베가펑크가 만든 500년 후의 미래라고 일컬어지는 섬으로, 에그헤드 섬에서 밀짚모자 적단은 자신이 베가펑크라고 말하는 6명의 각각의 다른 베가펑크를 만나는데요. 사실 각각 다른 6명의 베가펑크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마음에 베가펑크가 각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 분야를 나눈 분신이었으며, 베가펑크의 진짜 모습은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을 모티브로 한 할아버지였으며 뇌내 열매를 먹은 악마 열매 능력자였습니다. 또한 베가펑크는 자신의 뇌를 이용해 무제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펑크 레코드 두뇌 경납고를 만들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테나를 통해 연파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신 새틀라이트들과 거대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베가펑크는 6명의 분신이 매일 한 번씩 펑크 레코드를 통해서 체험과 지식을 동기화한다며, 만약 전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펑크 레코드에 접속하여 상호적으로 펑크 레코드를 업데이트해가면 자신의 두뇌 따위는 훨씬 초월한 지식의 바다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며 좋아하는 과학자 그 자체인 인물로 묘사되어 16년 만에 천재과학자 베가펑크의 정체에 대한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원피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세 번째, 쿠잔이 지킨 오하라의 의지와 불의 상처. 원피스 1066화에서는 세계정부의 버스터콜로 인해 멸망한 오하라와 함께 오하라의 상황이 베가펑크의 과거 회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오하라 사건 이후 몇 개월이 지나 베가펑크는 죽은 고고학의 권위자 클로버 박사와 면식이 있어 헌화를 하기 위해 오하라로 향했는데, 당시 오하라는 오하라의 자랑인 전지의 나무조차 버스터콜로 불타 쓰러졌지만 섬 중앙에 있는 호수에는 수많은 양의 오하라의 문헌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베가펑크는 섬이 불타는 와중 학자들이 미래에 남겨야 할 재산을 지키고 죽었다며 눈물을 흘렸고, 어느 날 베가펑크는 호수에서 문헌들을 끌어올리는 거인족을 발견하는데요. 이에 당시 같이 있던 몽키디 드래곤은 거인족들은 문헌들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선장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남자로 거인들이 책들을 엘바프로 가져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오하라의 문헌에 흥미를 느껴 엘바프로 향했을 때 붕대를 감은 거인족 또한 있었고, 그 거인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하그왈디 사우로로 밝혀졌는데요. 이는 당시 쿠잔이 오하라가 남긴 문헌들 뿐만 아니라 하그왈디 사우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우로는 살아남아 오하라의 의지를 잇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전 해군대장 쿠잔이 웰로빈에게 오하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는지와 키드가 말했던 원피스와 관련 있는 불의 상처에 대한 떡밥까지 회수됐습니다. 원피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네 번째, 공백의 100년과 고대 왕국의 정체. 고대 왕국은 공백의 100년에 존재한 거대한 왕국으로 루빈의 과거 해상에서 처음 언급됐습니다. 과거 고고학자의 섬이라고 알려진 오하라는 세계의 금기 공백의 100년을 연구하여 세계정부의 버스터 콜로 인해 멸망했는데, 최근 베가펑크가 다시 오하라를 언급하면서 클로버 박사가 세운 가설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베가펑크가 말하길 공백의 100년이란 과거 존재한 고도문명의 어떤 왕국과 20명의 국왕의 싸움의 역사로, 싸움에 승리한 20명의 국왕은 그 후 세계정부를 발족하여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정부는 어떤 왕국의 사상을 그 누구도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 역사에서 그 모든 걸 지웠다고 하는데요. 또한 베가펑크는 500년 후의 미래의 섬이라 불리는 에그헤드는 미래가 아닌 과거라며, 이 에그헤드같이 고도로 발전한 문명을 가진 왕국이 900년 전에 실존했다고 알리며, 역사 속에서 사라진 공백의 100년과 900년 전 존재했던 고대 왕국의 떡밥이 회수됐습니다. 원피스 최근 회수된 레전드 떡밥 다섯 번째, 몽키디 드래곤이 혁명군을 만든 이유. 세계정부의 버스터콜로 인해 오하라가 멸망하고 수개월 후 베가펑크가 클로버 박사와 헌화를 하기 위해 항문의 섬 오하라에 도착한 그곳엔 베가펑크뿐만 아니라 몽키디 드래곤도 있었습니다. 당시 자연군 대장이었던 33살의 드래곤은 베가펑크와 비슷하게 클로버 박사와 안면이 있어 헌화를 하기 위해 오하라를 찾아왔었는데요. 여기서 드래곤은 베가펑크에게 오하라가 목숨을 걸고 지킨 재산이 이대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두지 않겠다며, 법률이라는 이름을 얻은 불합리를 발견했을 뿐인 힘없는 오하락자들이 폭력에 짓밟혔다며, 세계정부와 대항할 수 있으며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 세계를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 드래곤은 클로버의 죽음과 오하라의 의지를 무의미해지게 두지 않겠다며, 그의 이완코브와 바솔로메 쿠마와 혁명군을 만들었고, 이로써 몽키디 드래곤이 혁명군을 만든 이유에 대한 떡밥이 어느 정도 회수됐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